이제 3차 함수예요. 그래프를 하나씩 좀 까보도록 하죠. 자, 3차 함수 fx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3차 함수는 3차, 2차, 1차, 3차항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당연히 3차항의 개수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래야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편의상 제가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를 0보다 크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0보다 작은 거는 0보다 큰 거를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 0보다 크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자,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볼게요. 자, fx가 각각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현상들 자체가요. 이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보입니까? 왜죠? 무한대. 3차가 최고지. 무조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어차피 그냥 무한대 제곱으로 바뀌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아이고 무한대 3승에 무한대 제곱에 무한대 1승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나머지 제곱이랑 1승은요. 무한대가 더해주고 빼던 아무짝에 힘을 못 발휘합니다. 왜죠? 3차 속도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서드 파워 오더 인크리징입니다. 얘는 인크리징이 아니고 디크리징이에요. 얘는 서드 오더 파워 디크리징입니다. 디크리징. 그런 것도 배워요. 인크리즈랑 디크리즈가 저기 타동사가 안 되는 건 배우십니까? 얘는 무조건 ing 형태로 배우죠. 얘는 수동태가 절대 안 되죠. 자동사잖아요. 그래요? 상식이잖아. 문과인데. 그래서 increased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너네? PP 형태 본 적 있습니까? increase랑 decrease의 PP 형태? 그러니까 동사 형태 말고 분사 구문으로 써주세요. 본 적 없죠? 왜요? 쟤는 자동사거든요. 쟤는 자동사입니다, 무조건요. 그래서 increasing이라고 쓰는 거예요. decreasing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파워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됐어요? 자, 보세요. 그래프가요. 뭔가 기준선이 있을 때요. 뭔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기준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 떨어질 거고요.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느낌 보이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증가하는 거랑 계속 감소하는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좀 관측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관측이 일어나나 제가 한번 좀 면밀히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녀석의 도함수를 좀 제가 조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도함수로 하면 몇 차 함수가 됩니까?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가 되죠. 여기 2ax의 제곱에 3ax 죄송. 그 다음에 2bx에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 사이에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보고 싶은데, 자, 얘를 노란색으로 좀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다 중복해서 하지 말고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죠. 자, F'X를 구할 때 당연히 A가 지금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얘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이 점과 이 점에서 F'X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순간 변화율이 이 점과 이 점에서만 무슨 일이 일어나? 순간적으로 그 점에서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죠. 그렇다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겠네. 그럼 얘보다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입니다. 얘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야. 그럼 봐봐요. 얘 그래프를 제가 이제 그릴 텐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자, 양쪽에서 계속 이렇게 커진다라는 건 내가 배웠어. 자, 근데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서 할 텐데, 자, 얘는 대칭축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예쁘게 그릴게요, 제가요.
이게 많은 F'X예요.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인 거 보여요?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인 거 보여요? 그럼 얘가 똑같은 레벨일까요? 그러지 않을걸요? 봐봐.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전체 통틀어 갖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전체 모든 x 통틀어 갖고 순간 변화율이 얘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없지. 그럼 얘는 음수지. 음수 쪽으로 가장 가파르게 있겠네. 이 점이 무슨 점이 되는 거냐면요.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점에서 접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한 곳에서만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음수 쪽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너무 그래. 음수 쪽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이 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순간 변화율이 0이 됩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지기 시작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접점의 위치들이에요. 그럼 그거를 땅땅땅땅땅땅땅땅땅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3차함수 모양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게 다 지금 접점들의 위치를 찾은 거야. 그 점의 접선 그림이니까 땅땅땅땅땅땅땅땅땅 다 찍게 되면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변화율이 0이 됐다가 다시 얘를 치고 올라가면서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게 접선의 기울기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 그럼 봐봐요.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면 F'X가 어때요 지금? 얘를 기점으로 F'X가 증가함수 형태라는 거 보입니까? F'X가 증가함수면은 F2'X는 항상 기호가 어떻게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모양으로 나와? 이 부분에서는 아래로 블록으로만 나왔어. 아래로 블록으로만 나와. 그리고 얘를 지나면서부터는 이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갑자기 꿀렁꿀렁 바뀌는 게 있겠어요? 계속 단조 증가만 하게 되어 있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집니다. 계속요. 계속 쭉 치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와.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이 근방으로 오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봐봐요. 자, 내가 윕실론 월드로 들어갈게. 이제 들어왔어. 정확하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무슨 점입니까? 극소입니다. 여기요. 극소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극대랑 극소는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과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내용이라 그랬는데 예외가 있어요. 3차 함수, 4차 함수, 2차 함수와 같은 함수들을 통틀어서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다항함수라고 부릅니다. 문제 조건에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으면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럼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으면요, 반드시 그 값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그 순간 변화율이 0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0이 되고 그 기점을 기준으로 순간 변화율들이 접선을 그렸을 때 음수 0, 양수로 전환되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값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자,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 다시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떻게 돼? 증가하지. 그럼 얘는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느낌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는 느낌이요. 순간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접선. 게다가 여기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딱 되는 거지. 이 처음 접선을 그렸을 때요. 그랬다가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기울기가 어떻게 돼? 양수로 바뀌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지. x가 작아질수록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지. 반대로 얘기하면 x가 커질수록 f'x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거 보이십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는 거 보여요?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근데 감소라는 게 양에서 0이 됐다가 음수로 되는 건데 계속 감소 패턴으로 가고 있지. 그렇다라는 거는 F'(X가) 감소함수잖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 꼭지점 좌표 대칭축을 기준으로 F'X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치? 그럼 F2'X가 뭐가 된다는 거야? F'X가 감소함수니까 F2'X는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F2'X가 0보다 작게 되면요 위로 블록인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계속 쭉 떨어지겠지. 됐어요? 봐봐요. F2'X가 0보다 큰 쪽인 거랑 F2'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마지막에 딱 전환되는 트랜지션 구간이 아니고 점이 딱 하나 존재해요. 그 경계가 뭐냐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게 어디에 있어? 도함수의 대칭축의 위치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변곡점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F2'X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양쪽 값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미적분 가면 다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수투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배우고요. 그냥 변곡점이라는 거의 위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냐면은 2차 함수 도함수를 구했을 때 도함수의 꼭지점의 x 좌표의 위치가 바로 변곡점입니다. 이게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딱 경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접선을 그리면 접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뚫고 지나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fx 3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무슨 모양이 돼요? 극대가 되겠죠. 극대인데 양수에서 0으로 됐다가 음수로 바뀌는 부분이지. 됐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3차 함수의 모양이에요. 그럼 3차 함수 모양이 결정이 되려면 일단 모든 함수 통틀어서 3차 함수뿐만 아니고 이 함수 모양이 결정이 되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우리가 파악이 돼야 돼요? 도함수. F'X 개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도함수를 통해서 원함수,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얘기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도함수, 그 다음에 원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함수, 원함수라는 이제 용어를 제가 계속 쓸 거거든요. 도함수는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함수가 맞아. 근데 원함수는 뭐예요? 잘 봐봐. 방금 전에 얘기한 거 있지? 이 녀석이 누굴 미분해서 나온 거야? 얘를 미분해서 나온 거지. 맞아요? 그럼 도함수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원래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를 찾는다 그래갖고 이 녀석을 도함수의 뭐라 그러냐면요 원래 함수 또는 원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너네 원시 시대가 그런 뜻이잖아. 원래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들 원시 막 그런 얘기 쓰지. 그래서 얘를 원시 함수라고 부르고요 또는 원래 함수라고 의미를 붙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함수라고 부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함수랑 도함수가 있을 때요 원함수의 그래프를 찾으려면은 당연히 저기 있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도함수에서 결국 중요한 게 뭐겠어? 0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도함수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도함수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도함수가 x축에서 정확하게 한 점에서 접합니다. 접해요. 판별식 D가 0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려줄게. 꼭지점의 좌표가 변곡점이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얼마가 나오겠어요? 선생님, 아까요 F'X가 0 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그럼 그 점이 극값이 되겠네요? 아니에요. 극값이 될 조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0만 되는 걸 파악하시면 안 되고 0 기준으로 양쪽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부호 변화가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보셔야 돼. 그럼 얘 봐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 0입니다. 근데 얘를 지나면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지. 접선의 기울기가. 얘를 지나면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래프 배경이 얘를 지나면서부터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지나면서부터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가요.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의 모양으로 나와요.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이거 확실하게 위로 블록이지. 이거 확실하게 아래로 블록이지.
자 그러면은 니네가 이제 윕실론 월드로 들어가야 돼. 이 점 기준으로 양쪽 값에 A를 기준으로 A 마이너스 윕실론과 A 플러스 윕실론을 잡았을 때 요거 셋 다 값이 어떻게 됩니까? 대소 비교가 확실하게 되는데 다 증가지. 이거는 극값으로 정의가 안 됩니다.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점이에요. 근데 무슨 점인데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바뀌는 경계점, 변곡점밖에 못하는 거야 얘는. 얘는 F'X가 0이 되는 부분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면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게 도함수를 그렸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때 모양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여기 대칭축의 위치가 참 중요해. 근데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요? 0보다 크지? 근데 이 값이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지.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라는 거야? 가장 최소를 가질 때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커진 애들이 계속 이쪽에서 대칭으로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바뀐다고요. 얘도 무슨 블록입니까? 아래로 블록이야. 얘도 무슨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딱 이 점 변곡점에 붙어 있어. 경계로. 근데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소가 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얘도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어때요? 뚫고 지나가는데 값이 0이 됩니다. 가장 최소가 되니까요. 이 점을 지나면서부터는 변곡점, 이 나머지 접선들의 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지. 왜? 그게 이 녀석들의 함수값으로 매핑되는 거니까요. 얘도 고속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커지죠. 이렇게. 계속 커지잖아.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들이 계속 커진 형태가 나오잖아요.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접선 기울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도함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함수. 도함수가 뭘 갖는 게 중요하겠어? 실근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그렸던 도함수 하나 더 그려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도함수?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커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서 변곡점이고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으로 바뀌는 경계점입니다. 그래서 3차 함수 개형이 크게 몇 개로 생겨요? 3가지로 생긴다는 거지.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와 극소를 갖는 3차 함수입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이거 극값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갔습니다. 이거 극값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그래프가 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합니까? 네, 미분 가능해요. 선생님, 그럼 3차 함수는요, 극대나 극소 중에서 극대만 갖고 극소만 갖는 경우도 있어요? 니네가 눈 뜨고 찾아보세요. 극대만 갖거나 극소만 갖는 그래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극대만 갖거나 극소만 갖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애들이죠? 그게 이런 애들이죠.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이 도함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에 잡혀서 무슨 값을 갖습니까? 극소예요. 근데 2차 함수에 극대값이 있어요? 2차 함수는 극대값이 없습니다. 오로지 극소값 하나만 갖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그럼 2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면 되죠. 최고차항에서 음수로 바뀌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에서는 극대를 갖는다고요, 얘들아. 극대가 그건 뭐예요? 여기서는 글로벌 맥시멈이 되는 거지. 극대값 자체가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극대랑 최대가 일치하는 경우예요. 됐어요? 얘는 극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치? 2차 함수 같은 애들은 극값을 하나만 가져요 무조건요. 근데 3차 함수는요 극값을 하나만 갖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3개도 못 가져요. 무조건 2개입니다. 극값을 단독으로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못 갖는 데니까요. 못 갖는 데니까요. 오늘 4차 함수 얘기를 안 할 텐데 4차 함수는요 선생님 4차 함수는 그러면요 극대 극소를 무조건 다 가져야 돼요? 아니요. 4차 함수는요 극대 극소 중에 극값 하나만 갖도록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걔는요 4차 함수는 극값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요. 하나만요. 선생님 그럼 4차 함수는 극값을 안 가질 수 있어요? 아예 안 가질 수 있어요? 얘는 3차 함수는 극값을 아예 안 간다면서요. 그럼 4차 함수도 극값을 아예 안 가는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4차 함수는 극값을 무조건 1개 이상 가져야 돼요. 그게 그래프의 종특입니다. 그래프의 특성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누굴 조사하면은? 도함수를 조사하면요. 도함수 조사하면은 이런 애들이 중요한 거야. 0이면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봐봐.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어.
도함수의 극값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요. 도함수의 극값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그 구간에서 최대 또는 최소가 존재하면요, 그 점이 뭐가 되냐면은 거의 대부분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함수의 극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원함수의 변곡점에 위치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 거는 지금 니네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차 함수인 경우에 변곡점은요, 무조건 대칭축 위치에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a 분의 b 찾아갖고 x값 위치 찾으면 그게 변곡점의 x값입니다. 네. 아까 9번 미분에서 0 되는 게 뭐죠? 이게 f'x의 도함수죠? f''x가 여기에서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도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변곡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9번 미분한 거에 해랑 꼭지점이 그렇지. 그렇죠. 항상 이거 도함수 보여보세요. 도함수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도함수나 2차의 도함수는 1차 함수가 되지. 1차 함수의 x절편 그게 해잖아요. 그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3차 함수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오로지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 변곡점에 대해서 또 뭐야? 대칭이에요. 3차 함수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아이입니다. 아주 예쁜 아이야. 변곡점 하나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체가요. 뭔지 알겠습니까?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봐봐. 대칭축 기준으로 내가 함수값이 같은 거를 찾게 되면은 이 점과 이 점이 떨어져 있는 위치가 어때요? 원함수에서요. 변곡점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간격이 똑같이 여기가 0이라. 맞아요?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고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구하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요? 서로 같다고요. 이렇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고. 2차 함수가 도함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변곡점의 기준으로 대칭인 똑같은 위치에 있는 x값을 내가 무조건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그러니까 이 변곡점에 대해서 x값의 위치가 똑같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위치에 임의의 두 점을 잡게 되면요, 그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같습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같아요. 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인데 그 순간 변화율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니까요. 근데 2차 함수는 똑같은 값을 대칭축으로 떨어지면 그 함수값들이 항상 같잖아. 그러니까 그 순간 변화율이 항상 이 점과 이 점에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는요, 점대칭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응명입니다. 이 아이는요. 선생님, 근데 여기에서 성립해요? 당연하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3차 함수는 예외 없이 모든 그래프가 항상 다 점대칭이에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예제를 좀 수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 뭔지 알겠죠?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갖는 개념이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선생님은 이런 걸로 앞으로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은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지. 그래서 변화량이 없어요. 그 점에서만. 그래서 얘를 순간 스테이블이라고 부를 겁니다. 너무 영어랑 한글이 같이 섞여 있습니까? 그럼 뭐 이게 불만이시면 이렇게 씁니까? 인스테이니어스 스테이블이라고 부른다. 인스테이너스 스테이블이 됩니다. 3차 함수는요, 인스테이너스 스테이블이 되는 부분이 무조건 한 군데 있어요. 여기에서는. 얘 몇 군데예요? 두 군데가 생기지? 그 두 군데가 생기면 그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이 극대랑 극소의 위치가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습니까? 뭔지 알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A가 0보다 작게 되면 모양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죠. 그럼 변곡점의 위치가 결국엔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거꾸로 뒤집어지겠지. 그러니까 극대극소의 위치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얘는요. 얘를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얘도 거꾸로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A가 음수가 되면요. 얘도 거꾸로 뒤집기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A가 양수인 것만 너네가 파악했으면 A가 음수일 때도 그리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극대극소의 위치도 뒤바뀌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이걸 기억해야 돼. 3차 함수는요, f'x가 0 되면서 동시에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꼭 조사를 하셔야 돼. 얘처럼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걔는 절대 극값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앞단에서 극값의 정의를 한번 내가 리마인드를 해줬잖아. 극값은 윕실론 월드로 들어갔을 때 대소관계가 분명히 그렇게 정의가 돼야 되는 애들이다. 근데 얘는 지금 증가함수니까 절대 그렇게 극값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됐습니까? 자, 내가 이런 예제를 떠보면 예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알아는 듣고 있으세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세열치 너무 쉽지. 웃기지 마세요. 엄살 부리지 마. 뭐 이거 뭘 했다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직 해야 될 내용이 30분이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 3차 함수라는 아이가 분석해야 될 게 되게 많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도 다 3차 함수로만 나와. 왜? 시험거리를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숨어져 있거든. 이게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요. 제가 필기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진짜 10번이고 20번이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나처럼 칠판에 나와서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게 문제도 못 풀어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돼도 문제를 못 풉니다.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습 훈련법은 또 따로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또 그래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3차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연습을 몇 가지를 좀 제가 좀 해보죠. fx가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할까? 이 3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뭐요? 그러면은 1,0 지나고요. 0,0 지나고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겠네요. 그치? 그리고 도함수를 좀 조사를 해볼 건데 도함수를 굳이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지. 그럼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여기서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뚫고 지나갔다가 됐다가 올라가는데 이 새끼가 몇 창만 있는 함수예요 지금? 몇 창만 있습니까? 홀수차 항만 있는 함수지. 무슨 함수라고 불러요? 기함수. 기함수면 무슨 대칭입니까? 점대칭이에요. 무슨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 원점이 하필이면 뭐예요?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가 원점이에요. 이 새끼가 변곡점과 동시에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모양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새끼는 해가 3개가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는 0을 만족하는 값이 교점이 3개가 나올 테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해 몇 개예요? 잠시만요. 이거 해 몇 개입니까? 이거 조리집법 써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잖아요. 0 되는 거 찾아봐라 맨날. 찾아보세요. 허근 나올 것 같은데. 허근. 0 되는 거 찾아보세요. 허근. 0 되는 거 찾아봐요 한번. 찾아봐요. 3차함수 찾아봐요. 있어요? 조리집법 써. 쓰레니까. 써봐 조리집법 빨리. 0 되는 거 있어요? 있겠지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 빨리 찾아봐 그러니까. 보세요. 공식 쓰여주세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입니다.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니네 보고 쓰지 말라는 거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습니다. 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우리한테는. 선생님 그럼 도대체 이게 근을 몇 개를 갖습니까? 이거 는 0을 만족하는 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근데 잘 봐요. 저거 왼쪽에 있는 거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랑 차이가 뭐죠?
저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예요? y축으로 이만큼 그냥 그대로 끌어올린 거지. 아, 그러면은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아니 그럼 얘를 위로 그대로 끌어올리기만 한 거니까 여기 x의 위치가 마이너스 1인 거랑 0이랑 1인 거의 위치가 x값의 위치가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봐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 뭐 나옵니까? 2 나오지. 0 집어넣었을 때도 값이 얼마 나와? 2 나오지. 1 집어넣었을 때도 얼마 나와요? 2 나오지. 그럼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만나는 이 직선이 삼수 함수 y는 2였었다는 것이 얘가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파악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극소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극소를 파악해야 되겠지. 보세요. f'x가 어떻게 됩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1 나와요. 이거 f'x 뭐 나오죠? 3x 도함수가 똑같아. 도함수가 똑같아, 두 개가. 똑같지?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 원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 쉬워요. 근데 도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원함수가 얘였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그럼 내가 방금 얘기한 내용들이 무슨 개념일까요? 이게 적분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제가 얘기한 게요. 도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함수를 복원하는 과정의 개념이 그게 적분이에요. 그냥 이거야. 도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함수를 찾을 건데 원함수를 찾으려고 봤더니 이게 여기 이 y 값이 만나는 게 이게 0에서 저 세 점이 만나는 건지 2에서 세 점을 만나는 건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원함수가 x 상승 마이너스 x 구조까지는 똑같을 텐데 이 녀석이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5가 될지 6이 될지 2013이 될지 아니면은 루트 3분의 2016분의 뭐 파이가 될지 이걸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가 부정확하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해져 있지 않는 적분이라고 해서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컨셉 자체가 부정적분 개념이에요. 도함수를 갖고 원함수를 찾으려고 봤더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 하지만 뭐는 가능해? 도함수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프가 그때 극소를 어디에서 갖는지는 가능하지. 그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값의 위치, 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한 레벨을 찾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다행히도 지금 원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값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네? 극소 위치가 중요할 겁니다. 그럼 얘가 0되는 x값이 어디에 있어요? 루트 3분의 1인 거 보이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 값의 위치가요. 극소가요. 그럼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이거 얼마 나와? f 루트 3분의 1이요. 3루트 3분의 1 빼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이 녀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파악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 통분 좀 하겠습니다. 3루트 3분의 1 빼기 3 더하기 2루트 3입니까? 이렇게요? 그럼 얘는 2루트 3 빼기 2가 되지. 그럼 2루트 3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커요? 6루트 3 아니에요? 어디요? 그 2가 아니라 2루트 3이 6루트 3 아니에요? 3루트 3으로 곱해야 되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되네요. 월등하게 누가 더 큽니까? 6루트 3. 이제부가 월등하게 더 크지. 그럼 여기는 극소값이 무조건 뭐예요? 양수입니다. 양수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네. f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을 텐데요. 실근이 여기에서만 생기겠네요. 여기에서만 생기겠네요. 그치? 여기 이게 붕 뜨는데 여기서 x축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잖아. 절대 못 만나잖아. 이 극소 위치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얘는 3차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실근과 무슨 근을 갖는 거야? 두 근을 갖는 거야. 두 개의 허근을 갖는 거지. 근데 이게 고1 과정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 애들 어떻게 되겠어?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인데 니네가 고1 때 배웠던 3차 방정식들은요 다 예쁜 애들만 배울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3차 함수들은요 대입했을 때 0 되는 걸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니네가 배운 3차 함수들은 전체 100 중의 내용 중에서
10명도 안 되는, 10개도 안 되는 내용들만 계속 주구장창 계산 연습만 했던 거야. 세상에 존재하는 3차 함수들은요, 대부분 대입했을 때 0 되는 부분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위치를 어떻게 찾아요? 특정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무슨 개념을 쓰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을 거야. 이 알파의 위치가. 근이 알파라고 한다면. 근데 저 알파가 뭐보다 작은지 뭐보다 큰지 알고 싶어. 구간을 설정하고 싶은 거지. 그럼 확실하게 여기에 이렇게 f-1을 대입했을 때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거 파악했지? 맞아요? 무슨 정리 쓰면 될까요? 사이값 정리 쓰면은 이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찾을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무슨 조사를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부분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은지 큰지, 마이너스 1.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조사를 해주면은 사이값 정리가 그거였잖아요. 양쪽에 부호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연속 함수만 여기서 한번 뚫고 지나간다. 해가 적어도 그 구간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를 물어보는 게 사이값 정리였었지. 사이값 정리를 여기서 쓰게 되면요, 여기서 구간 하나를 설정하게 되면은 대충 그 구간 안에서 이 알파가 있겠구나, 알파의 대략적인 값은 예측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가다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 근방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조사를 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조사해요? 그러니까 수치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이 간격을 얼만큼 쪼갤까 보통? 0.001 간격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쪼개가는 거야. 마이너스 1 빼기 0.01. 계속 0.01 간격으로 계속 왼쪽에서 접근하고요. 뭔가 여기에서 이런 거지.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마이너스 1 빼기 뭐 이런 거죠. 0.0000000000 뭐 3이랑 마이너스 1 더하기 0.00000000 뭐 5 구간에서 갑자기 부호가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낀 거야. 이 구간 안에서 알파가 존재하겠구나.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 간격을 더 벌리는 거지. 0.000000000000000001 간격으로 늘렸다 줄였다 계속하는 거지. 그거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해줍니다. 그거를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이런 도구가 있어요. 나중에 하는 거.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가시면요, 매틀랩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해 위치를 찾을 때 이 매틀랩 쓰게 되면요, 계산을 얘가 해줘. 그래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간격을 0.00000001 간격으로 잡아서 그거를 0.02 구간에서 조사 좀 해줘. 그걸 코딩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내가 이 3차 함수 그래프식 만들어 놓고요. 그걸 집어넣고 사이값 정리를 프로그램으로 그냥 구현을 하잖아. 그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찾아줘. 그럼 우리가 그 수치를 보면서 여기서 이 부호가 바뀌네? 그러면 해가 이 구간 안에 위치하니까 이제 더 좁혀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뭔가 자료를 갖고 뭐 만들던 그런 거를 조사를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3차 함수는 인수분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인 값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3차 함수 그래프 개형부터 일단 먼저 그리셔야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내가 지금 너무 잘하는 그러지 않니? 어려우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들이 이게 되게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갔다 오세요. 보세요. 자,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런 아이를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죠. 저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생님 도함 찾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일단 정법입니다. 3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 새끼 인수분해가 되네? 서로 다른 분실분 같네요, 선생님. 극대국수를 가실 겁니다. 당연히요. 당연히 그렇게 바뀌지.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1에서 각각 극값 2개를 가실 겁니다. 그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아까 봐봐. 이게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지. 이거 인수분해 해볼까요?
3차함수인데 어떤 근을 갖습니까? 한실근과 중근 하나를 갖죠. 어디에서? 0과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제 그래프를 일단 5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면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0에서 뚫고 지나가겠지. 맞아요? 봐봐요. 이러면은 무조건 극값 두 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극값이 어디에서 갔냐면은 정확하게 둥근 위치에서 극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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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보이십니까? 선생님 이거를 그러면 미분을 때려서 진짜 마이너스 1에서 실근을 가져요? 아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 미분 좀 해볼게요. 자 y 프라임에 봐봐. 이거 보이지? 마이너스 1에서 실근 갖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있어요. 3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f 알파에서 0이라는 값을 갖고요. f 프라임 알파도 0입니다. 알파가 반드시 무슨 근이 되겠어요? 중근입니다. 그래서 fx식을 세울 때요. 최고 차이 계수 a라고 두고요. 얘를 x-알파의 제곱에 x-베타의 실근 하나가 존재합니다. 식을 바로 이 조건을 보자마자 바로 세워야 돼요. 이게 3차 함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까지 0이 되잖아. 식을 두 개로 하나를 변수값을 넣어야 되잖아. 원래 3차 함수식 세우려면 이게 이렇게 나오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b. 변수가 몇 개예요 벌써? 4개가 나오지. 4개 중에서 얘를 알고 있으면요. 변수를 몇 개로 줄일 수 있어? 4개에서 3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아직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이 위치만 찾고 이 위치 찾으면 3차 함수 바로 게임 끝나는 거지 문제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고 봐봐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플러스 5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y는 0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끌어올라가는 거지. 끌어올리는 거지. 이 녀석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이 숫자 상수를요. 제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얘를 제가 베이스 라인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한 베이스가 되는 거야. 이거요. 그래서 5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할 거고 0에서 뚫고 지나가겠구나 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추정해서 빨리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략적인 개형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너네가 바로 쓸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얘를 봤을 때 미분을 때리는 게 아니고 베이스라인 잡고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 또는 해가 몇 개가 되는 건지만 파악하시면은 접하고 뚫고 하겠구나. 또는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뚫고 지나가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5라는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뚫고 지나가는 모양이 되겠지. 그럼 이제 나중에 선생님 어디서 그 값을 가져요? 그때는 뭘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이 미분해갖고 도함수가 0 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그거는 이 그래프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근데 찾을 수 있어. 그걸 알려드릴 거야 지금부터. 미분을 해서 찾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사용해야 될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그걸 한번 지금부터 보죠. 자, 그 옆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씩 더 빠르게. 네.